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겁파생꾼입니다.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자, 크리스마스 날 내일장 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수가 599명이네요. 600명, 아직 100명이 안 되네요.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100명도 안 됐었는데, 지금 600명씩 왔네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올랐네, 그죠? 예, 야간장에서 3시 반에 마감했습니까? 3시 반 마감인데 또 올랐습니다. 뭐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주간장도 봐야 되겠다, 그죠? 어제 저도 처음 보는데 주간장 같이 한번 볼까요? 전날 옵션이 풋이 좀 많이 상승했네, 그죠? 많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30% 정도. 시장이 2.3포인트 하락인데, 예, 시장이 2.3포인트 하락인데 이 가격이 시세가 뭡니까 이거 지금? 콜은 반토막 나는데 풋은 간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지, 그죠? 이게 아니야 정상인데. 얘는 뭐지? 1월물 맞는데 왜 20%밖에 못 올랐지? 86% 옵션 위클리 옵션. 아, 그렇구나. 이게 정기 옵션이네, 그죠? 제가 이거 위클리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위클리 옵션하고 정기 옵션하고 좀 헷갈려 버렸습니다. 자, 정기 옵션을 같이 한번, 정기 옵션 요즘 안 보긴 하지만은 같이 좀 살짝 보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죠? 아이고야, 더럽 죽겠다, 그죠? 풋은 많이, 콜은 많이 떨어졌는데, 풋은 시장. 제가 지난번에 베이시스 이야기 했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콜하고 풋 각이 있지, 그죠? 네, 풋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콜은 뭡니까? 많이 못 오른다 그랬지. 조금밖에 못 오른다 그랬지, 그죠? 예. 콜은 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풋은 많이 못 오릅니다. 왜? 콘텐고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그렇게 된다 얘기 들었죠. 자, 지금 지수가 2.29, 2.9네, 그죠? 그러면 월요일 26일 지나고 27일부터는 배당락이 시작된다, 그죠? 요날까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보유를 하면은 27일날 배당 락이 떨어지는데요. 배당을 주는데 왜 락이 떨어지냐 이거지, 그죠? 이 사람들이 배당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매수를 해놨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그러면 26일날 배당을 받으면 다음날 그냥 공짜로 돈 버는 게 아니지, 그죠? 예, 이렇게 이걸 얘기를 안 해줍니다. 배당 락이라는 말도 하고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란 말을까지는 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배당락이 뭐냐 이거지, 그죠? 자, 여러분한테 2%의 배당을 해주거나 3%의 배당을 해주거나 1.5%의 배당을 해주면 27일날 배당만큼 빠져서 출발을 해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배당 받는 만큼 다음날 빠진다는 얘기죠. 공평한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26일날 매수를 했다가 27일날 팔았는데 이날 만약에 100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다음날 이 가격 그대로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이 2% 3%만큼 돈을 먹는 거잖아, 공짜로요.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둔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요. 우량주들은 하락 출발해서 보합까지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잡주들은 전날 종가고요. 아침에 배당락에서 출발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배당락 26일날 다음 27일날은 주가가 우량주들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잡주들은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배당 받으려고 26일날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량주는 된다. 잡주는 안 된다.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요, 대충 2.5에서 3포인트 정도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선물 지금 지수가 얼마입니까? 280, 290쯤 잡자, 그죠? 개발학 들었으니까, 290을 잡으면, 어이구야. 자,
290을 잡으면 자 290과 지금 현재 2.9포인트지 그죠? 그러면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대략 2.9포인트가 지금 갭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요게 조금 더 차이 나지 그죠? 예, 근데 요만큼 배당락으로 탁 떨어지고 나면요 배당락 이후 지수와 이 지수가 이제 콘탱고냐 아니면 백어냐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상승장 중에 하루 정도 조정했는 거기 때문에 제 예상대로 한다 그러면 이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 어디 가버렸어? 잠시만요. 뭐 때문에 갑자기 얘가 맛이 갑자기 가버렸지? 방금 스피커 떨어지고 나서부터 약간 맛이 가버렸네요. 아, 얘가 에러 났구나, 지금.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배당락이 떨어져 버리면, 이 지수가, 종합주가와 이 코스피 200은 떨어집니다. 선물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죠? 왜? 배당락을 감안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2월물은 배당락을 감안을 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선물은 그대로고 이 코스피 200은 배당락만큼 떨어진다.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은 2.6에서 3포인트 정도 떨어지더라. 그러면 현지수와 비교했을 때 거의 등가거나 아니면은 등가 정도 되겠다. 그죠? 뭐 더 이상 배당락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배당락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더 크게 떨어지겠지, 그죠? 그렇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고요. 일단 배당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다. 이런 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승의 콘탱고 상태에서 하락을 2.3포인트 하락했다. 만약에 이게 2.3포인트 상승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승이라 그러면 이 콜은 한 60, 70% 오르고 풋은 40, 50% 내리겠지,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콘탱고 상태에서 2.3포인트를 콘탱고 상승장에서 콘탱고 상태에서 그죠? 에서 지금 하락이 나와버리니까 풋은 아예 그냥 막 시세도 없습니다. 그죠? 콜만 반토막 나버렸죠. 어차피 양압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양압 떨어뜨리는 걸 풋을 반토막 내놓고 콜을 조금 올려주는 거지. 그죠? 예, 이렇게 마감해버렸다. 예. 지금 현재 양압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근데 이번 만기가 다음 주 이제 26, 27일 끝나고 나서 다음 주는 또 연휴가 있지, 그죠? 31일, 1일날 휴무죠. 그리고 나면은 다음 주 만기 전주고 다음 주가 만기 주인데 시간은 굉장히 촉박한데 양압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옵션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별로 좋지가 않다.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주 목금 양압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위클리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위클리가요, 어제 한번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92가 그 죽었다 살아났지, 그죠? 예, 292가 그 죽다 살아났습니다. 예, 거의 깡통에서 이게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깡통에서 겨우 지금 30원에서 거의 3배 정도, 2배 정도 올라왔네. 저점 대비해서, 그죠? 2배 정도 올라왔는데 겨우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 한번 볼까요? 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콜도 장중에 개장되고 나서 좀 올랐다가 약 이틀 만에 지금 4분의 1 토막 났네. 그죠? 뭐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콜은 이제 거의 3분의 1 토막 됐다가 다시 본전에 올라왔는 거고, 얘는 뭡니까? 이 시작 가격에서 지금 조금 올랐다가 뭡니까?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나버렸죠. 시장은 이제 하루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콜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내일 둘 중에 한 놈은 죽겠지, 그죠? 둘 다 292네, 그죠? 292, 지금 292.9지, 그죠? 내일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292.5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되는데요. 지금 292.9인데 얘는 뭡니까? 90원. 얘도 90원이죠. 그럼 어느 게 비쌉니까, 지금? 얘가 연락이 비싼 거죠, 지금. 예, 이 풋이거든요. 이 풋이 연락이 비싼 거예요, 지금요. 예, 지수 대비해가지고죠.
지금 막판에 지수가 조금 내릴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이렇게 올랐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야간 시장이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야간 시장 상승을 했다. 얘는 또 왜 그래? 미국장은 간만에 한번 조금 떨어졌네요. 꽤 많이 밀렸네, 생각보다. 그죠? 고점 285, 2858, 286에서 285.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100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네. 그죠? 얘는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됐고, 얘는 떨어진 상태에서 마감됐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이고, 자, 일단 내일 갭 상승할 가능성은 높죠. 갭 상승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또 60원, 50원까지 떨어지겠다. 그죠? 5, 60원까지 떨어질 거고, 얘는 또 1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얘는 못 올라가고, 얘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내일 아침 시작되면요. 그럼 현재 292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 아침 상태에서는 콜이 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죠? 뭐 오후장은 어디 될지 모르겠고, 아침장에는 당연히 콜이 결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결제된다고 한들 그렇게 많이 결제를 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얘도 못 올라가고, 콜은 못 올라가고, 풋은 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9시 반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데 전날 여러분도 보이다시피 전날 이 콜을 풋을 쳐올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개인은 아니겠지. 그죠? 위클리 만기인데, 만기나 오버하는 사람이 정산 아니겠지. 그죠? 그것도 반장인데다가, 장이 조기 종료되는 데다가 잡았지는 않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 개인 투자가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메이저들 중에서 이 풋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풋에 반드시 시세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얘도 지금 어제 19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캡 상승해가지고 지금 무려 23원 출발했네. 그죠? 얘 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겠죠. 0.5%만 올라가도, 종합주가 0.5%만 올라가도 얘는 결제 가능성 제로거든요. 290짜리는 결제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무려 300개나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동시효과에 지금 또 15%씩이나 쳐올렸어요. 지금요. 15% 쳐올리고 300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뭡니까? 전날 야간에 주가가 선물 1포인트 정도는 떨어졌어야지 얘가 시세를 줄 건데 오히려 0.4포인트 올라버렸습니다. 어디 되겠습니까? 얘는 죽었지. 그죠? 좆되는 거지. 그죠? 얘는 내일 좆된 겁니다. 근데 이런 좆되는 상황에서도 한 번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상에서는 당연히 풋을 볼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본다 그러면 풋을 볼 겁니다. 저는 지금 1차적으로 내려올 자리가 288.2네. 그죠? 288.2. 제가 294.3입니까? 까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293.2 아래에서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293.75. 사실은 이 추세선의 상단이 요 자리잖아요. 그죠? 상단 여기하고 293.75 0.5포인트 정도 갭 차이가 있네요.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던 자리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고점과의 갭은 0.5%.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약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졌네. 그죠? 그러면 비록 294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자리쯤이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5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제가 생각보다 잘 맞춘 거다. 그죠? 뭐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략 어디가 고점일지는 모르지만 그 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돌파가 안 되면 떨어지는데 그 자리가 지금 약 한 294 정도에서 약간 미달한 상태에서 떨어졌네. 그죠? 그럼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2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276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85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네요. 285까지는. 요 빨간색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빨간색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내일 당장 볼 수 있는 자리 같으면 288.2 선물지수. 근데 코스피는 조금 높기 때문에 일단 매매는 선물로 하다가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이 코스피를 자세히 봐야 되겠지.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내일 올 수 있는 자리 288.2 현재 지수에서 1.5포인트 정도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뭐 그런 상황. 3일선 깨졌고, 그죠? 예, 깨졌고, 뭐 5일선은 저는 안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11선이 요 자리에 있고, 21선 요 자리에 있고, 5일 연속 하락이다, 그죠? 5일 연속 하락.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떨어지면은, 갭상승이 떨어지고, 음봉이 나면 6일 연속이네, 그죠? 6일 연속. 지금까지 5일 연속으로 음봉이 떨어진 경험을 최근에 경험을 한번 볼게요. 하루, 이틀, 3, 4, 5, 6일. 그죠? 6, 7일까지 음봉이 나왔네, 그죠? 이 음봉 나오는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갭 상승하고 음봉. 요날도 갭 상승하고 음봉. 요날도 갭 상승하고 음봉. 요날도 갭 상승하고 음봉. 그 다음 날은 뭡니까? 갭 보합 출발해서 밀렸다가 양봉. 그죠? 그러면 지금하고 가장 유사한 모양으로 본다 그러면 이 차트하고 가장 유사한 모양이 어떤 겁니까? 요 모양이지, 요 모양, 그죠? 요 모양이 지금 현재 이 모양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모양 똑같지, 그죠? 그럼 어제 요 자리 나왔는 거지, 그죠? 똑같이 모양인 거죠? 예, 지금 현재 갭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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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상승 5개 나오고 음봉 떨어진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자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갭상승 나왔지, 그죠? 갭상승 나오고 밀렸다가 급등시켰다가 다시 밀리는 모양. 요 모양의 음봉. 그러면 내일 아침에 290.2, 그죠? 290.2 자리를 위로 돌파한다면 291.8까지는 다시 올랐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290.2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바로 288.2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면은 괜찮겠네, 그죠? 근데 288.2까지 내려올지는 정확하게는 예상을 못 하겠네요. 아마 내일 중요한 자리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분석했을 때 내일 중요한 자리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샤샤. 자, 내일 중요한 자리를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0.2가 나오겠다, 그죠? 290.2. 현재 지수 289.7, 280.2. 0.5밖에 안 되네요. 그거밖에 안 되나? 291.8이네.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준으로 보고요.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요. 자, 내일장 분석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가는 290.2입니다. 290.2고 위로는 얼마입니까? 291.8이네, 그죠? 291.8. 아래는 어디입니까? 아래로는 288.2.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럼 요 자리를요, 요 자리 밑에 있던 게 지금 뭡니까? 종가지, 그죠? 얼마입니까? 289.7. 자, 지금 내일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요 4개인데요. 자, 내일 요 자리에서 출발할 때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지, 그죠? 여기서 0.2포인트 289.5. 298.5에서 289.7. 지지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지하는지 보고 지지하게 되면은 위로 갑니다. 어디까지? 291.8까지. 지지를 못하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288.2. 그러면 내일 나올 수 있는 모양의 캔들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음봉입니다.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이 모양 나올 때 시초가는 약간 갭상승에서 출발했다가 이 모양이 나올라 그러면 이 모양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시초가 여기 나와야 되는구나. 시초가 여기서 나왔다가 요게 290.2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90.2라고 가정하면 이거를 찍게 되면은 291.8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밀렸을 때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289.5까지 오른 걸 봤을 때 이걸 깨버리면 288.2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면은 내렸다가 올라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내려올까?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이 두 개만 판단하면 되겠다, 그죠? 내일 아침 시작은 갭상승 이후에 이걸 기준가를 이후에 기준가 밑으로 왔다가 위로 올라가서 이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쳐올려서 이 자리가 왔다가 다시 밀려서 이 자리를 보고, 또는 이 자리를 보고 대충 이 근처나 이 근처에서 마감을 할지. 캔들을 좀 모양을 좀 크게 해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모양을 굳이 제가 보여달라면 요 모양이 나오겠다, 그죠? 요 모양. 내일은 요 모양의 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시초가에서 이제 이 매매 방법으로는 올랐다가 내려오느냐, 두 번째는 내렸다가 올라오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이거는 아침 10시 반 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후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후장 모습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두 가지 자리 있다, 그죠? 예,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두 자리가 있겠네요. 내일 오후장에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크게 두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이 근처나 이 근처가 될 수도 있다. 이 근처로 오면은 200~30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이까지 올라왔을 때 떨어지면은 뭐 한 500% 이상 안 나겠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카페에 남겼던 글이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요거 자리 왔을 때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먹기 힘들어요, 그죠? 예,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자리가 왔을 때 이 자리가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가격이냐, 또는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냐에 따라서 한번 크게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판단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요, 방금 여러분들 봤다시피 이 6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날 있지, 요날, 그죠? 요날에 캔들을 한번 유심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요날의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 그죠? 그럼 다음날도 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요 모양이. 그리고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겠지, 그죠?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날은 상승 나옵니다, 그죠? 매매하기 쉽다, 그죠? 27, 28, 20 매매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죠? 자, 이렇게 과거의 전례를 비교했을 때 그 전례의 모양과 현재의 모양이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이 시장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양합.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만기날이냐, 만기주, 몇째 주냐, 이런 기본적인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양합은 지금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빠져 있다.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일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기준가를 설명드렸고, 이 기준가를 위로 가냐 아래 가느냐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고 매매를 하셨다가, 야, 절금파승꾼 네가 했던 대로 했다가 내가 손해났다 하면서 저를 원망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망을 받는다 만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원망받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 날, 그죠? 크리스마스 날 밤 9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남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황을 남겼는데 이 시황이 내일 100% 제가 원하는 대로 100% 맞아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장중에 500% 나오고 200%, 300%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0만원 가지고 200% 먹고 다시 또 500% 먹으면 1000만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900만원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말이 100% 맞더라도 여러분들 저한테 900만원 줄 것도 아니잖아요. 900만원은 그냥 9천원도 안 줄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돈 번 걸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시황이 틀렸다고 해서 저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일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시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분석을 하는데 몇 분 걸렸습니까? 지금 녹화한 지 이제 25분 걸렸는데, 제가 이 분석을 미리 제가 굉장히 깊은 고찰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장을 열어서 그냥 분석했고, 이 분석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1초, 2초 만에 분석을 했는 거잖아요. 그럼 이 1초, 2초만 했던 분석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가치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이 뭐 가치가 없죠, 뭐 참고만 하면 되겠죠 라고 얘기하면 또 대가 섭섭하지, 그죠? 가치는 1000만원이지, 그죠? 예.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벌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벌지 안 벌지는 여러분 능력이고, 제가 말하는 대로 100% 실제로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많이 내봤자 20% 30%밖에 못 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이 먹는 돈은 기껏해봐야지 20% 정도 먹는 게 다일 거고, 근데 그나마 그 20%를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맙다고 저한테 깎아서 줄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시장을 분석할 때 분석은 제가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해오던 분석의 그런 기법이나 그런 분석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다면 내일 돈을 많이 벌 거고, 이것이 맞지 않다면 내일 적게 돈을 벌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드렸던 분석이 맞으면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벌어서 저 좀 도와주시고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안 간다 그러면 저처럼 조금만 버세요, 그냥. 돈 날리지 말고요. 시장이 좋다고 해서 돈을 벌고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돈을 날리면 언제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좋은 시장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었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맨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보면 재수 좋으면 수익도 내고, 재수 없으면 박살도 나고 손가락 하나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시황을 참고를 하지 않으셔도 좋고 제 시황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황대로 맞다고 해서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황이 틀리다고 해서 손해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이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고. 이 시황이 맞든지 안 맞든지 저는 관계없이 내일 돈을 벌 겁니다. 시황이 맞다면 많이 벌 거고, 시황이 틀리다면 조금만 벌 거예요.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황을 일부분 반영을 안 한 거란 얘기지, 그죠? 예, 시장의 상황을 일부 반영을 안 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저랑 제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부 안 하고 오로지 기술적 분석 하나만 했을 때,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시장을 잘 맞출 때는 여러분도 돈을 벌 테지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장을 못 맞출 때는 아마 여러분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갈 때는요, 시장 분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짜증나요, 이런 장은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이 내려올 때는요, 제 분석이 굉장히 잘 맞아요. 여러분이 제가 2년 동안 매일 시황을 아침마다 카페에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이 카페에서 올려드리는 시황을 보시면, 매일 올려드리는 시황을 보시면 이게 맞는 날도 있고 틀린 날도 있는데요. 보통 틀리는 날은 상승하는 장에 제가 많이 틀려요. 뭐 틀리다기보다는 제가 시황 자체를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매매하시라는 얘기 자체도 안 하지, 그냥, 그죠? 예, 그 말은 대응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장중에 보고 대응하시라. 쉽게 말하면 기술적 분석 하지 마시고 어설프게 그냥 시장 상황, 양압 이것만 보고 매매하시라 이거지, 그죠? 비중을 1대 9로 보는 거지, 그죠? 근데 하락장이 나오면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죠? 9대 1로 바뀝니다. 그럼 그만큼 기술적 분석이 잘 맞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따라하는 것도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면요, 따라하지도 못해요. 입에 쳐넣어줘도요, 씹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입에 넣어주는데도 못 먹으면은요,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부디 유념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